프랑스 파리 바스티유 광장입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던 총파업 참가자들이 오후가 되자 도심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속속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수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내년 예산 감축안을 규탄하면서 파리 시내 5km를 행진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학생들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군대에 쓸 예산을 학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lors nous on est aujourd'hui ici pour protester contre la politique d'Emmanuel Macron. Ça fait 7 ans qu'il est au pouvoir. Il nous précarise énormément, notamment les étudiants et les jeunes. Et on est là pour protester et demander plus de moyens. 프랑스 정부는 어제 하루 파리 시내 6만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파업을 주관했던 전국노동총연맹은 참가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헌병 등 8만 명을 전국에 배치했고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면서 200명 가까운 참가자들이 현장 체포됐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천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내년 예산 70조 원가량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주요 철도 노조와 보건, 교육, 에너지 노조 등이 참여해 공동행동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야당의 반발로 지난주 총리까지 교체됐지만 예산안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 큰 규모의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여긴 파리입니다. 이번 주 여기 프랑스는 시위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남쪽 마르세유, 동쪽 리옹, 서쪽 렌 등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져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루브르 박물관하고 퐁피두 센터 사이 중간쯤에 있는 도심 한가운데입니다. 한국 음식점인데 시위대하고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가게에 불이 붙었습니다. 워낙 빠르게 불이 나가지고 경찰이 이 불을 끄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는데 테라스에 있던 테이블과 탁자는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전국에서 2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시위가 일어나면 마트나 쇼핑시설 약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무판으로 막아버리는 가게들도 많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 같은 이 주요 관광지도 일부 문을 닫거나 완전히 폐쇄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8만 명을 투입을 했는데요. 목요일 하루 동안 500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시위를 이 모든 것을 멈추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Blocking Everything, 여기 프랑스 말로는 블로콩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20만 명이나 참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을까? 먼저 이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프랑스 정부 빚이 실시간으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숫자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3초 만에 10,000유로 정도가 늘어납니다. 10,000유로면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초 만에 나라 빚이 1,500만 원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이 나라 빚이 시간당 1시간에 180억 원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재정 적자는 유럽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가 누적 부채는 5,461조 원입니다. 이걸 GDP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이 상대 비교를 많이 합니다. 프랑스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13%입니다. GDP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부가 확장 재정을 선택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50%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프랑스 재정 적자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빚을 줄이려고 했는데 먼저 내년 예산을 애초 계획보다 66조 원 줄였습니다. 국방 예산을 빼고 나머지는 동결시켰습니다. 쓰는 건 이렇게 줄이고 세금 수입을 늘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휴일을 이틀 줄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쉬는 날을 이렇게 줄이면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계산에 따른 겁니다. 이 재정 위기설이 나올 만큼 프랑스 빚은 심각한데 이 시민들은 이 정부 제안에 발끈했습니다. 프랑스는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35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9 to 6가 아니라 10 to 6인 겁니다. 조금 덜 벌어도 여유 있게 사는 걸 굉장히 중요하는 게 프랑스 사람들인데 그래서 왜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도 않은데 부담을 더 주냐는 겁니다. 부유세, 법인세 등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야당도 압도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지난 월요일에 총리 불신임안을 가결시켜버렸습니다.
프랑스는 하원에서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됩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총리가 임명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야당의 불신임안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입니다. 여기에 18일에는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이렇게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래저래 혼란만 커지고 해법은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관이 다급하게 소화기를 들고 가게 안으로 뛰어갑니다. 불길을 잡아보려고 애쓰지만 금세 테라스 천막을 태우고 위층으로 번집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한국 음식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이 났을 때 이 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들은 모두 불에 타서 이렇게 뼈대만 남은 상태입니다. C'était vraiment terrifiant. Vraiment terrifiant parce que les flammes étaient vraiment très hautes. Elles sont montées au deuxième voire troisième étage. 어제 하루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2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정부의 긴축 재정안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자라고 이름 붙인 이번 시위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면서 일부 도로가 봉쇄되고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한 시위 참가자는 500명을 넘었고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시설이 어제 하루 일부 또는 전면 폐쇄됐습니다. Je suis là en tant que syndicaliste enseignant. Je suis là parce que ce gouvernement illégitime doit être bloqué. 앞서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내년 예산 66조 원 감축과 세수 확대를 위한 공휴일 이틀 축소 등 긴축 재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다수 야당이 사흘 전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Et si le nouveau Premier ministre poursuit la politique d'Emmanuel Macron, alors il tombera de la même manière que sont tombés M. Barnier et M. Bayrou. 프랑스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주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총파업까지 예고돼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프랑스 국회에서 정부 불신임안 투표 전 프랑스와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하원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합니다. Mesdames et messieurs les députés, vous avez le pouvoir de renverser le gouvernement, mais vous n'avez pas le pouvoir d'effacer le réel. Demeurera inexorable. 하지만 투표 결과는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바이루 정부의 불신임안은 예상대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범여권을 제외한 야당 대다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프랑스 헌법상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하면 내각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바이루 총리는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정부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바이루 정부는 프랑스 내년도 긴축 재정안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276조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프랑스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13%에 달하는 상태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66조 원 줄이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공휴일을 이틀 폐지하자는 안까지 내놨습니다. 프랑스 재정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 여론은 거셌고 압도적 다수로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Et là, enfin, on va venir à bout du gouvernement Bayrou qui a perpétué la même politique absolument négative pour le pays, ouvrant une crise démocratique, une crise économique, sociale qu'on a connue.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 총리를 조만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0개월 새 총리 3명이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프랑스 내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진실의 순간이란 문구가 벽에 적힌 기자회견장에서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방을 제외한 전 부처 예산을 동결하고 생산성 확대를 위해 연중 10하루에 달하는 법정 공휴일 가운데 이틀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부활절 월요일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면 우리 돈 6조 7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새로 확보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Il faut travailler plus. Il faut que toute la nation travaille plus. 하지만 총리 제안은 곧바로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Non, je suis même contre. Et je trouve ça assez scandaleux, surtout qu'on peut chercher l'argent ailleurs que sur le contribuable et les gens qui travaillent. Et on sait.
현지 매체 설문조사 결과 프랑스인 넷 중 3명은 공휴일 축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여론에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좌파 정당은 물론 극우 정당까지 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일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제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자 정부는 모든 정당과 논의를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의 110% 정도로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돌아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장률은 정체됐는데 국가 지출 구조는 경직돼 재정 적자를 줄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정부로선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설득하는 일이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